자, 이제 75쪽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자, 거기서 일단 수요량 개념은 뭐예요? 수요량. 요거는 종속 변수라고 되어 있죠. 괄호 속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단어가 좀 어렵죠.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요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수학에 나오는 개념인데, 이거는 영향을 미치는 놈이고요. 영향을 미치는 놈을 독립 변수라 그래요. 영향을 받는 놈을 종속 변수라고 해요. 이 수학적 개념이고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 2번에 수요 결정 요인이죠. 수요 결정 요인은 당해 재화의 가격,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고, 그 당해 재화의 가격,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과 수요량일 때는 사과 가격이 되는 거고요. 아파트 수요량일 때는 아파트 가격이고, 이렇게 해서 당해 재화의 가격,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음에 소득의 경우, 자,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제. 소득, 여기 반가로 2번 하고요. 반가로 3번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반가로 2번, 소득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어떻게 한다고 방금 공부했어요? 수요가 증가한다고 했죠. 자,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는 수요 곡선을 어떻게 그려야 돼요? 어느 쪽으로? 수요 증가잖아요. 증가하면 우측이죠. 이렇게 그래요. 그렇죠. 이걸 흰 걸로 그릴까요? 이거 색깔이 흰색이니까 흰색으로 이렇게, 대신 화살표를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럼 소득이 감소하면은요, 수요가 감소하면은, 소득이 줄어들면 이쪽에 그려야 되겠죠. 이건 이제 노란색으로. 자, 그런데 소득이 증가할 때 모든 재화 수요가 다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요놈 때문에. 요놈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가 있단 말이에요.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있어요. 어떤 것들이요? 책의 연탄이라고 돼 있으면 거겠죠. 옛날에는요, 좀 젊은 친구들은 모르는데, 옛날에는 나이론 내복도 있었어요. 나이론. 옛날에는. 빨간 색깔로. 여자는 빨간 색깔, 남자는 회색, 뭐 이렇게. 그 빨간 나이론 내복은 겨울에 이제 불 끄고 이렇게 옷을 벗거나 하면은 막 정전기 일어나죠. 번쩍번쩍. 그런 거는 요즘 안 쓰죠. 안 입죠, 거의. 그런 것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요가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런 재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사이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고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돼지고기 수요는 감소하죠. 그런 경우에는 돼지고기가 이런 관계에 있어요. 연탄 같은 거, 나이론 내복 같은 거. 그럴 때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재화가 소득 증가한다고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하는데 수요 곡선을 어디에 그려야 될까요? 좌측에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에 소득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우리 부동산을 볼까요? 자, 처음에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으로 시작했어요. 달동네를 전전했습니다. 돈 좀 버니까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가요, 이제. 괜찮은 동네로. 그죠? 오히려 달동네 수요는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달동네 저급주택 수요는 감소하죠. 자, 그렇게 살다가 쫄딱 망했어요, 다시. 망하면 또 어떻게? 또 달동네로 가야지.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맞나요? 자, 이런 거는 소득이 감소하는데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지 않나요? 소득이 감소하는, 이 감소가 지금 아래 방향이잖아요. 소득이 감소하는데 수요는 증가하죠. 오른쪽에 그래야 돼. 지금 얘하고 얘가 지금 상황이 반대라고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고요.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게 보통이에요. 이게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근데 소득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재화를 위에 이런 재화를 정상재라 그래요. 밑에 이런 재화를 열등재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첫 번째 관문이에요, 관문. 여기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현상. 열등제가 있다는 거죠. 됐나요? 됐습니까? 자, 소득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수요가 증가할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지만 어떤 경우도 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늘 머리에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항상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됐죠?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관련제 가격이 있죠. 아까 이 관련제 가격에 사과 수요일 때는 귤 가격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관련제예요. 자, 이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대체제 보완제라는 게 있어요. 관련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체제, 하나는 보완제요. 관련제. 이 관련제는 하나는 대체제, 하나는 보완제가 있어요. 이게 변하는 거예요. 관련제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체제 가격이 변하든가 보완제 가격이 변해요. 대체제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면은 어떤 한 재화를 수요하게 되면은 다른 재화는 수요하지 않습니다.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데 보완제는 어떤 한 재화를 구매를 하면은 다른 재화도 구매하게 돼요. 그런 거를 보완제라 그래요. 이 성격이 서로 어떻게 해요? 상반되죠. 성격이 상반돼요. 근데 요게 이제 난이도가 가장 높아요. 지금 탄력성 들어가기 전까지는 요게 관건이에요. 관련제 가격 변화가. 자, 어려운 거를 할 때는 요령이 있어요. 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 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를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성격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은 미루어 짐작해서 반대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처음에는. 그래서 오늘은 둘 다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대체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반대로 보완제는 미루어 짐작해서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아시겠어요? 예. 자, 이제 대체제 가격이 변하는데요.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대체제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간 그 대체제 수요는 내려가겠죠. 자, 이게 귤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귤 수요는 어떻게 되고요? 내려가겠죠. 귤 사람들이 덜 먹게 되겠죠. 그러면서 당해재화 수요는요. 당해재화 수요는 증가하지 않겠어요? 여기가 사과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사과 수요는 증가하지 않겠어요? 당해재화가 이게 대상재화예요, 대상재화. 우리가 지금 어떤 재화를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사과를 살펴보고 있죠. 지금 우리가 그리는 수요 곡선은 누구의 수요 곡선이에요? 사과 수요 곡선이에요. 여기가 사과 수요예요. 사과 수요. 사과 수요를 보고 있는데 뭐가 변하는 거예요? 귤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귤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과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라고요. 귤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 아니고 귤 가격 올라갈 때 사과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사과, 귤 가격이 올라가면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행동하거든요. 근데 행동하면은
당연히 알 것 같은데, 아니 교실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상하게 망쳐놔요. 귤 가격이 올라가면은 귤 덜 먹으면서 당연히 뭐를 더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사과를 손을 더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귤이 비싸졌으니까. 귤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과 수요는 늘어나는 거죠. 근데 왜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근데? 사과를 원래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죠. 사과 가격이 올라가. 그러니까 귤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아니 제가 사과를 안 좋아해도 관계없어요. 그럼 뭘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게? 사과 좋아해요. 아니 사과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과 수요가 그게 멘붕 오는 게 예. 글자로 표시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글자로 하지 말고 그림으로 그릴까요, 이걸? 네? 그림 그릴까, 이거? 귤 색깔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런 게 대체할 만한 게 이런 거 말고요. 버터와 치즈도 있을 수 있죠. 버터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버터를 더 먹겠습니까? 덜 먹겠습니까? 덜 먹으면서 대신 치즈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이런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침 또 제가 또 저거를 기사에 봤는데, 비아그라하고 무슨 뭐죠 있잖아요. 무슨 88? 우리나라 이거 뭐죠? 같은 저거. 유사품. 근데 이제 성분은 같아요. 비아그라가 비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비아그라 안 먹고 88 먹으면 88. 사람들이 88. 우리나라에 지금 88 매출이 순위로는 2위인데 처방량 기준으로는 1위래요. 싸니까 매출은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이게 싸니까. 근데 양으로는 훨씬 처방량으로는 많대요.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다 그런 거지.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그렇잖아요. 아니 소주 없으면 막걸리 먹고 막걸리 없으면 맥주 먹고 이렇게. 소주 가격 올라가면 소주 안 먹고 막걸리 먹으면 막걸리 수요가 늘어난다고요. 맞잖아요. 그거에 지금 귤 가격 올라가면 귤 안 먹고 사과 먹으면 된다고. 사과 수요가 증가한다. 갑자기 하필 또 왜 비아그라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스탄 다른 것도 많은데. 자, 어쨌든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경우에 귤 가격이 올라갈 때 귤 수요 곡선을 어느 쪽에 그리느냐 이거 보려고 하는 거라고요. 귤 수요 곡선을 어느 쪽에 그려야 돼요? 귤 가격 올라갈 때 사과 수요 곡선을 어느 쪽에 그리는지 보는 거라고요. 사과 수요 곡선을 어느 쪽에 그려야 돼요? 오른쪽에 그래요. 오른쪽에 이렇게. 사과 수요가 증가잖아요. 증가.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귤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귤을 더 먹을 거 아니에요. 귤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사과 수요는 줄어들겠죠. 우리는 이거를 보고 사과 수요 곡선을 그려야 된다고. 우리는 사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과 수요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타격을 사과가 받는다고요. 귤 가격이 하락하면은 사과 수요도 타격을 받아요. 그죠? 예,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대체관계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이런 걸 잘하면 주식 잘합니다. 이런 거 잘하면 주식 잘해요. 주식하는 이게 동물적 감각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요. 예. 자, 어쨌든. 자,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은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 지금 대체재 가격 변화 방향과 당해액체화 수요 변화 방향이 어떻습니까? 같은 방향이죠.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결론은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대체재의 경우에는 이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에 요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것까지 생각하면 헷갈려요. 아시겠어요?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의 화살표 방향을 생각해야 돼요. 귤 가격이 내려가면 사과 수요가 어떻게 되고요? 사과 수요 줄어들어요. 귤을 사람들이 더 먹으면서 사과 수요도 덩달아 줄어듭니다.
사과 수요가 줄어든다고요. 이 사과가 타격을 받아요. 귤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귤이 막 엄청난 풍년이 들었어요. 귤이 풍년이 들면은 귤 가격이 폭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도 같이 떨어진다고요. 사과 가격도 같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가면서 사과도 안 먹어버리기 때문에, 사과 수요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과 가격도 결국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 예전에 3년, 4년, 몇 년 전이죠. 그 왜 배추 가격이 만원 한 적이 있어요. 한 포기에. 사람들이 참 속편해 이런 거 보면 금방 다 까먹죠. 한 포기에 만원 하면 기급할 가격인데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적 없어요? 있었잖아요. 배추 가격이 한 포기에 만원이 넘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아니 왜 꼭 김치를 배추로만 담가 먹으려고 하느냐 했다가 그 한마디 했다가 막 이 비난 많이 받았잖아요. 양배추로도 김치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했다가 비싼 배추 가지고만 하느냐. 두 가지예요. 비난받은 이유가 한국 사람의 정서를 이해를 못하는 거 하나, 또 하나가 이미 양배추 가격도 7, 8천 원 올라갔어요. 이미 세상 물정 모른다는 얘기 하는 거죠. 정서 모른다는 거 한 게, 세상 물정 모른다는 거 한 게. 왜 그래요? 배추 가격이 만 원씩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배추 대신에 이제 양배추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양배추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보세요. 배추 가격 올라가니까, 양배추 수요가 올라가니까 양배추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대체재 가격 변화 방향과 여기 해당재와 수요 변화 방향이 어떻다고요? 같은 방향이에요. 이쪽은 가격이고 이쪽은 수요입니다. 여기서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제가 쓸 때마다 이게 뭐라고 써요 지금? 관련재 가격이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쪽은 대체재 가격이 라는 변화 방향이고요. 이쪽은 당해자 수요 변화 방향. 이게 어떻다고요? 같은 방향이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아래로면은 이쪽도 아래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지금 제가 보완재는 설명 안 드리고 있죠. 보완재는 대체재와 성격이 상반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요거는 보완재는 반대로 움직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루어 짐작하는 미루어. 대체재 가격 변화 방향과 대상재와 수요 변화 방향은 같은 방향이고, 보완재 가격 변화 방향과 대상재와 수요 변화 방향은 반대로 움직인다. 반대 방향이다. 여기에서 정상재와 열등재하고 비슷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정상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잖아요. 열등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잖아요. 그것이 이쪽에서는 대체재 보완재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더 이상 복잡하다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저쪽으로만 하고, 이거는 나한테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려운 건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작전상 후퇴. 어려운 건 작전상 후퇴. 자, 나머지 인구, 그 다음에 반가로움의 수요자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 예상, 기호 이런 거는 일단은 남겨놓고 넘어가십시오. 다음에 괄호 3번의 수요 곡선. 아까 했죠 이거. 수요 곡선은 어떤 형태예요? 일반적으로 우하형 형태를 갖는다 그랬죠. 예? 예외적으로 수평선 또는 수직선으로 나타나거나 우상향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건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에 보세요. 둘째 줄에 맨 밑에 줄이죠. 수요량은 가격에 대한 무슨 함수다? 감소 함수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반대로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감소 함수라는 얘기가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서로 반대로 움직이면 무슨 함수? 감소 함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증가 함수예요. 증가 함수. 자, 됐고요. 다음에 78쪽에 수요 법칙이 있죠. 이 수요 법칙은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조금 어렵고요. 대신 이제 수요 법칙은 이거를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수요량이 감소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나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수요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반비례 관계를. 자, 이제 그 밑에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을 설명드립니다.
개별 수요 곡선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 곡선을 말하는 거고요. 시장 수요 곡선은 그 개별 수요 곡선을 다 합한 거를 시장 수요 곡선이라 그래요. 자, 여기 이제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수요 곡선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럴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두 사람의 수요를 합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은 이 가격에 이만큼 수요하려고요. 요 길이만큼을 여기다가 찍어서 표시를 해요. 요 길이를 여기에. 그 다음에 요 길이만큼을 찍어서 이렇게 여기 표시하는 거예요. 합하면은 요 두 개 길이 합한 이 길이가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요. 이 사람의 요 길이 잴 수 있죠. 여기다 재봤어요. 여기. 요 길이 요렇게 재서 요렇게 왔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하면은 요 길이는 여기에서 이 사람의 수요와 이 사람의 수요를 합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맨 끝에 있는 점들을 연결하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이것을 시장 수요 곡선이라 그래요. 시장에 두 사람밖에 없을 때. 이걸 개별 수요 곡선이라 그래요. 이 각각을. 자, 그럼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 방향으로 합했어요? 수직 방향으로 합했어요? 수평 방향으로 합했죠. 수평 방향. 그리고 얘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벌어져 있죠, 지금. 얘도 벌어져 있죠. 벌어진 걸 더하는 거죠, 지금. 밑으로 내려갈수록 벌어지는 걸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수요 곡선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벌어지겠죠. 벌어진 걸 더하고 벌어진 걸 더하니까. 그래서 더 완만한 형태를 띄어요. 시장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한 형태를 띠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게 바로 시장 수요 곡선입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괄호 4번.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수요량 변화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의 뭐가 변하는 거예요? 가격. 그리고 같은 수요 곡선 상의 점의 변화로 그려지죠. 밑에 그래프로 그려져 있죠. 밑에 그래프의 왼쪽 그래프입니다. 수요량 변화는 같은 점에서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변화로 나타나고 거기에 그려진 것은 수요량 증가가 그려진 거예요. 수요량 감소는 반대로 가야 되겠죠. B에서 A로 가면 수요량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게 수요 변화고요. 오른쪽 그래프죠. 거기서는 수요 증가로 그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면은 수요 감소가 되는 거고요.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소득 변화 나왔죠. 소득 변화 나와 있는데 소득 변화에서 우등제, 열등제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제, 우등제를 정상제라고도 합니다. 이 우등제, 열등제에서 우등제는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방향이 같은 방향. 열등제는 반대 방향이 됩니다. 자, 근데 밑에 관련제 가격 변화에서 대체제 가격 변화와 보완제 가격 변화가 있죠. 요거는 난이도가 높다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렸어요? 대체제 가격 변화만 말씀드렸죠. 맞나요? 대체제 가격 변화 방향과 대상제와 수요 변화 방향이 어떤 방향이라고요? 같은 방향. 대체제 가격 변화 방향과 대상제와 당일제와 수요 변화 방향이 같다. 그걸 나타내는 게 지금 대체제 가격 변화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아셨죠? 더 이상은 지금 보지 마세요. 더 이상 보시면 안 돼요. 더 이상 보시고 헷갈리더라도 저한테 책임 묻지 마세요. 지금 더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오른쪽에 도표로 그려져 있는 거 있죠? 도표. 도표 보면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보지 마시라고요. 그 도표. 오른쪽 비지 도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수요자 예상이나 이자율 변화 등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순환에 더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수요 변화를 자세히 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 변화에서 소득 변화와 관련재 가격 변화를 자세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요 곡선을 그리는 거죠. 수요 곡선을 그리는데 오른쪽에 그리느냐 왼쪽에 그리느냐 그거 헷갈리지 않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됐죠? 자, 넘어가시고 부동산 수요의 특징.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82쪽 가시면은 수요의 분류가 있죠. 다양한 수요의 분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신규 수요, 교체 수요. 뭐 이거는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새로 사려고 하는 거는 무슨 수요? 신규 수요. 살고 있던 집을 평수 늘려가고 뭐 이런 것들은 교체 수요. 개축 수요, 재축 수요.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겠네요. 반가로 2번, 3번, 4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아예 몰라도 되겠고요. 성질상 분류. 아까 유효 수요, 잠재 수요는 이미 말씀드렸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본원 수요, 파생 수요. 이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본원 수요는 직접 수요라고도 하는데 생산 요소 수요를 말해요. 생산 요소 수요. 그 옆에 써놓으면 되죠. 생산 요소 수요. 파생 수요는 소비 수요를 말해요.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본원 수요 옆에다가 소비 수요 써놓으면 되고요. 소비 수요. 그 다음에 파생 수요, 간접 수요 옆에다가 생산 요소 수요 적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집에서 사는 A4 용지는 무슨 수요고요? 소비재 수요잖아요. 소비 수요. 그거는 직접 수요예요. 직접 수요. 근데 여기 학원에서 사는 A4 용지는 생산 요소 수요라고요. 학원에서 A4 용지를 더 사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수험생분들이 많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A4 용지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건 생산 요소 수요. 실수요, 가수요. 실수요는 실제 필요에 의해 구매하는 수요로서 유효 수요에 해당하는 거고요. 가수요는 실제 필요에 의해 구매하는 수요가 아니라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구매하는 수요 또는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수요로서 유효 수요에 해당한다. 자, 이거 최근에 요거 가수요 행동을 한 사람들 많지 않나요? 여기 담배 피우는 분들 안 계시나요? 핍니까? 좀 사죄해 놨습니까? 사죄해 놨습니까? 아니 왜 안 사놨어요?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예? 알바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구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어쨌든 다른 분들은 담배 피우는 분들 담배 사죄해 놨어 좀. 얼마나? 많이 안 사고 끊으려고 조금만. 솔직히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처음에 작년에 석 달 전에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하루에 몇 보루씩 사고 싶더라고. 하루에 몇 보루씩. 예. 한 보루면은 그게 25,000원이잖아요. 한 보루 살 때마다 10,000원씩은 최소한 남길 텐데 하루에 몇만 원씩 벌면은 그게 한 달이면 그것만 해도 한 100만 원 되지 않나요? 하루에 3보루씩만 사도 한 달이면 100만 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왜 그걸 왜 안 해 다들? 소비를 걱정 안 되시나요? 예? 소비를 걱정 안 되시나요? 그렇게 많이 아니 그렇게 못 네. 구해요. 소비가 걱정이 안 되시나요? 아니 왜 걱정돼요? 팔면 되는데. 그렇게 못 구해요. 팔지는 않으니까. 아니 그 당시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처음에는. 저는 담배 안 피는 사람이에요. 안 피워도 그러고 싶다니까. 내가 실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구매가 아니라고요.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래 지금. 가수 얘기 하려고 한다고요.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시세 차익을 얻거나 아니면은 피는 사람이라 해도 자기 필요보다는 더 많이 나중을 대비해서 이렇게 사는 건 다 뭐라고요? 가수요라고요. 가수요. 됐나요? 네, 그 얘기 하려고요. 다음에 공급의 개념이죠. 자, 수요가 됐으면 공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요가 됐으면 공급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공급량, 공급 결정 요인 하는 거 있죠. 유량 개념, 사전적 유효 공급 다 대칭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다음에 이제 공급량, 아까 수요량이었죠. 여기는 공급량이죠. 다음에 공급 결정 요인이죠.
자, 이 공급 결정 요인의 당해 재화의 가격은 똑같아요. 수요와 공급이 똑같아요.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르죠. 생산 기술 수준,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량 하면은 공급의 크기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이고, 공급 결정 요인 하면 뭐예요, 이게? 당해 재화의 가격 있죠. 사과 시장에서는 사과 가격이고요. 생산 기술 수준도 있고요. 생산 요소 가격도 있고요. 생산 요소 하면은 지난주에 했어요. 노자토 했죠. 노동, 자본, 토지, 그 사용 대가를 말해요. 인건비가 올라가거나 이자율이 올라가거나 토지 사용 대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농사 짓기 힘들죠. 이런 것들은 농사 짓기 힘들어요.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된다. 그건 공급량을 더 많이 늘릴 수가 있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농민 입장에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볼 때는 농민이 돼봐야 돼요. 농민. 사과를 생산하는 농민. 농민 입장에서 사과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사과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기술 수준이요. 농사도요. 굉장합니다. 이 기술 수준이라는 게. 옛날보다 기술 수준이 많이 발전했어요. 사과나무가 옛날보다 굉장히 키가 적습니다. 키가 적어서 사다리 놓고 사과를 딸 일이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인건비가 덜 들죠. 그리고 또 가을에 사과 수확하기 전에 보면은 과수원 그 바닥에다가 은박지 깝니다. 은박지. 은박지를 깔아서 햇빛을 반사시켜서 아래도 붉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과는 아래도 붉어요. 당도가 더 높고 하겠죠. 그죠? 그렇게. 그렇죠. 밑은 좀 푸르스름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포도밭에도 그렇게 해요. 포도밭에도 이거 은박지 깔아서 이렇게 반사시킵니다. 그런 게 다 기술이죠. 당도가 더 높은. 자, 어쨌든 그런 기술 수준도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뭐고요?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어떻게 해요? 더 늘어나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선이 바로 뭐예요? 공급 곡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 건 뭐가 변하는 거예요? 점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가격이라도 더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기술 수준이 다르다거나 뭐 이런 거겠죠. 인건비가 덜 들거나. 이렇게 해서 이 세로의 공급곡선을 그리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세로의 공급곡선을 그리는 거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고요? 공급 변화고요. 같은 수요 공급곡선 상에서 점의 변화는 뭐고요? 공급 양 변화고요. 대칭적입니다. 요거 하면은 이거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에서는 소득과 관련재 가격에서 아까 정상재, 열등재, 대체재, 보완재요 헷갈리는 요소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헷갈리는 요소도 없어요. 훨씬 간편해요. 공급에서는. 됐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해 재화의 가격, 생산 기술 수준, 생산 요소 가격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 외에 공법상 규제나 조세 부과,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됐고요. 공급 곡선 해서 방금 그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데 아까 수요 곡선하고 형태가 어때요? 반대죠. 얘는 우하향하는 형태인데 쟤는 우상향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량이 늘어나죠? 가격이 하락하면은 공급량이 줄어들죠? 이렇게 상하로 얘기를 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기는 반대 방향이었죠? 여기는 같은 방향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상하로 따질 때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공급이고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수요입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개별 공급 곡선, 시장 공급 곡선 나오고 있죠. 개별 공급 곡선, 시장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 여기서 하고 비슷해요. 여기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 방향으로 합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시장 수요 곡선이 나왔죠. 예, 여기 시장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이라는 농민과 을이라는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시장 전체에는 이 두 사람밖에 없다면은 이 사람이 공급하고자 하는 양을 재고요. 이 사람이 공급하고자 하는 양을 재서요. 측정을 하면은 위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죠. 이 길이를 재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재고요. 자, 이번에도 무슨 방향으로 합하는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 합하는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 합하면은 얘가 무슨 수요? 시장 수요 곡선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밖에 없다고 친자면, 시장에 두 사람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죠. 많은 사람이 있다면은 많은 사람 거 수평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또 수평합이 된 거예요. 얘도. 다음에 얘는 위로 갈수록 벌어지죠. 위로 갈수록 벌어지고 벌어진 걸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더 벌어지죠. 더 벌어진다는 거는, 얘도 더 벌어진다는 거는 완만하다는 얘기고요. 얘도 더 벌어진다는 것은 완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함께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거의 자동으로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급 곡선을 보면은 부동산 공급의 특성이라고 하는 주제는 일단은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 그 좀 어려운 표현도 있는데 그거는 탄력성을 좀 해야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괄호 2번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괄호 2번만 설명드립니다. 그 괄호 2번에 물리적 공급 곡선과 경제적 공급 곡선 요걸 좀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적 공급 곡선 할 때 토지의 물리적 공급,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를 물리적으로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나요? 토지는 수량을 증가시킬 수 없죠.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그 수량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수량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게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길이가. 길이가 똑같은 거를 연결하면 뭐가 돼요? 수직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에요. 근데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자, 이쪽이 수량이고요. 여기가 가격인데, 택지 가격, 이렇게 용도별로 나타내는 택지 수량, 이렇게. 택지 수량은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택지 수량은 늘릴 수 있죠. 다른 용도를 전환하면 되잖아요. 다른 용도는 줄겠죠. 택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택지 수량을 더 늘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걸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 공급은 고정되어 있지만 경제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가 있다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용도적 공급이라고도 해요. 용도적 공급.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두세요. 더 이상 들어가면은 좀 다칠 수가 있으니까 더 이상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넘어가시면은 88쪽에 단기 장기해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다시 단기 장기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건 뒤에 탄력성을 공부해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우상향 한 가지 조금만 기억하시라고요. 밑에 있는 토지의 저량 공급, 토지의 유량 공급 이런 말이 있죠. 그것도 일단 남겨놓으세요. 그렇게까지 이제 복합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넘어가셔야 돼요. 다음에 괄호 3번의 건물의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넘어갑니다. 됐나요? 자, 남아있는 게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 그 다음에 탄력성 개념.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쉬고 그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